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김정수 파트너입니다. 오늘 최근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성이 그만큼 있다라는 것이죠. 변동성 위로 아래로 굉장히 심한 변동성이 있는데 이럴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립니다. 이런 이제 위아래 흔들릴 때 기준과 원칙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주식시장에서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가격의 변동성이 있을 때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흔들림 없이 투자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적정 주가 산정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목차부터 좀 보겠습니다. 기업의 적정 주가, 과연 기업의 적정 주가는 어떻게 산출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 가치 평가입니다. 수익 가치 평가 EPS를 통해서 적정 주가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순자산 가치 평가, 여긴 BPS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가치 평가, 이 본질 가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가치. 이러한 이제 목차를 가지고 오늘 기업의 실적 가치 평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적정 주가, 과연 적정 주가는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이제 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면 여기 지금 내재 가치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주가라고 하는 거 가격이죠. 주가라고 하는 거는 현재와 그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적정 가치는 어떻게 돼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는데 이 차트는 지금 삼성전자의 그 모습입니다.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 이때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2000년 팬데믹 코로나 때 3월 19일 때입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부분이 있죠. 이 내재 가치, 정확한 삼성전자의 이 내재 가치를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떨어졌을 때 이렇게 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때 이럴 때 분할로 매수를 해 가신다라고 하면 좋은 성과를 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봤을 때 그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추격 매수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물리게 되는데 주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상향일 때는 N자형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또 반대로 떨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역N자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가라고 하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움직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 주가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가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동으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삼성전자의 내재 가치를 알았다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적정 주가에 왔을 때는 한번 또 이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가격의 이런 흔들림으로 인해서 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또 올라가고 이런 가격의 흔들림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내재 가치, 기업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 전설적인 투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투자자 중에서 워런 버핏은 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좀 말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피터 린치, 그리고 뭐 조지 소로스라든지 짐 로저스, 이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라고 있습니다. 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했던 유명한 그 비유가 있습니다. 코스톨라니의 개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코스톨라니의 개, 멍멍이라고 하는데, 자, 이 차트를 봤을 때 이 내재 가치, 자,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최근 들어서 보면, 산책을, 이렇게 공원에 가면, 애완견을 많이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하고 멍멍이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 걸어갈 때, 주인이 걸어갈 때, 걔는 이제 목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갈 때 멍멍이는 걔는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 때. 그럼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걔가 자기가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주인이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기에서 저는 이런 비유를 보고 딱 무릎을 쳤어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 여기서 주인은 무엇을 말하는? 주인은 이 내재 가치입니다. 내재 가치, 기업의 본질과 실적,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 멍멍이, 개라고 하는 거는 주가입니다. 주가, 이런 주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가가 참 이 표현 중에서 아이고 참 뭐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 그 표현이 절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왜 이럴까? 실적하고도 실적을 보고 샀는데도 또 실적이 선반영됐다고 해서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멍멍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지만 결국 이 내재 가치에 반영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내재 가치 이게 가치하고 가격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가치를 가지고 했다. 그러면 투자를 하시는 분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했으면 이런 흔들림에 이게 불안해하거나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가격을 가지고 매매 아니면 투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변동성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하시는지 아니면 가격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지 이런 구분조차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장에서 보통 이제 매매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이제 가격적인 부분, 그럴 때는 투자가 아닌 매매의 관점으로 하신다라는 거고, 정말 투자로 하셨다라고 하면 이런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이러한 흔들림에, 주가의 흔들림에 요동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여기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힘들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보시면 EPS입니다. EPS. 수익 가치 평가입니다. 수익 가치 평가. 이제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 earning per share라고 합니다. earning per share.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 그 단기 순이익을 말하는데 그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 나눈 것이다. 그러니까 EPS는 단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뭐냐면 한 주가 1년에 얼마를 벌어들이는가 이거입니다. 한 주가 1년에 얼마 버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좀 풀어 써보면 한 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하였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로 그 회사가 1년간, 그렇죠? 한 주가 1년에 얼마를 벌어들이냐 이거를 수익에 대한 주주의 몫으로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EPS. 따라서 이 EPS가 이렇게 높을수록 주식의 투자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EPS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영 실적이 양호하다라는 뜻이며 배당 여력도 많다는 겁니다. 그 기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업의 그 목적이 뭐예요? 이윤 추구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했으면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 이 EPS 한 주가 여기서 기억하세요고 한 주가 1년에 얼마 버니 이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EPS.
보면은 실적이라든지 어닝 시즌 돌아왔을 때 이런 개념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시고 묻지마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업의 그런 자산 가치, 수익 가치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해볼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팬데믹 그때 동학개미 운동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는 돈의 힘으로 유동성 장세로 올라간 그 장에서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면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너무 쉽네. 이거 뭐 나도 하겠는데 그래서 수익을 많이 냈어요. 시장이 올라가서 수익을 낸 건데 마치 자기가 투자를 정말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만큼 팬데믹 때 유동성으로 돈을 뿌렸던 거를 이제 걷어들이는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때 벌어들였던 거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다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하고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게 그 EPS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리고 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PER. 주식 투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압니다. 이것도 모르고 주식 투자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퍼라고 하는 거는 프라이스 어닝 레이셔라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리면 퍼는 주가가 그 회사가 한 주당 수익이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주가를 P를 주당 순이익, EPS, 당기 순이익을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그 경제 방송이라든지 여기서 이런저런 이제 증권사 분들이 애널리스트를 얘기하실 때 보면은 퍼 이런 거 얘기하는데 프리미엄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멀티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몇 배지 않습니까? 멀티플. 그러니까 멀티플을 몇 배를 주는가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퍼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뻥튀기예요. 뻥튀기. 몇 배 뻥튀기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얼마나 주었는가. 이겁니다. 이 뻥튀기가 너무 많으면 거품이 낀 거죠. 고평가가 돼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프리미엄, 멀티플을 적정하게 주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내재 가치, 밸류에이션이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퍼를 10배를 주고 있습니다. 10배. 보통 이렇게 10배를 줘요. 그래서 기억할 거는 프리미엄. 퍼는 프리미엄, 멀티플을 몇 배를 주는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몇 배 뻥튀기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쉽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여기서 자, 이 퍼라고 하는 거는 P를 주가를 프라이스를 EPS로 나눈다. 이 이야기는 또 한번 풀어서 쓰면 주가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죠. 이 시가총액을 EPS가 한 주가 1년에 얼마를 벌어들이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풀었으면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퍼는 주가를 EPS로 나눈 거하고 똑같은 게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즉 어떤 기업의 주식 가격이 한번 이거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이다라고 하고 한 주당의 수익이 1,000원이다라고 하면 이 퍼가 10배가 퍼는 10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면 자, 주식 가격이 10,000원이에요. 자, 지금 전 지워보고 주식 가격이 10,000원이다. 그러면 여기 10,000원이죠. 10,000원이고 자, 한 주당 수익이 EPS지 않습니까? 이게 1,000원이에요. 그러면 1,000원. 이렇게 하니까 몇 배가 돼요? 10이다. 그래서 퍼가 10배다. 멀티플을 10배를 줬다. 프리미엄이 10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뻥튀기가 10배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퍼라고 하는 거는 낮으면 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다라는 것이므로 그만큼 기업이 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 저평가.
돼 있다라고 보는 거고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퍼가 높으면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높다. 그만큼 프리미엄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퍼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조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업종마다 퍼가 그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주는가가 좀 업종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퍼가 12하면 주가가 말씀드렸죠. 한 주당 수익의 10배이다. 경우에 주가가 저퍼주로 좀 분류를 한다라고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좀 이렇게 쉬운데 이런 부분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들어갈게요. 한번 그러면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거는 이런 정말 기본적인 거를 아시면서 주식 투자를 해도 정말 성공 투자를 할까 이런데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마치 그 폭풍과 막 치는 바닷가에 아이 혼자 놔둔 이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좌가 다 이렇게 박살 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간단하게 정말 한번 정말 더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주식은 심플하게 해야 돼요. 퍼가 10배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10배. P의 10배. PER이 10배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 어떤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치킨집을 차립니다. 치킨집을 이제 내려고 하는데 투자 금액이 자기는 이제 10억. 10억을 뭐 치킨집 요즘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10억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치킨집 그 주인이 이거를 갖다 10억을 주고 샀는데 물어보죠. 그러면 내가 10억을 주고 샀어. 그러면 1년 연간 얼마 벌어? 궁금하겠죠. 이거 자기의 투자한 금액을 나중에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거 10억을 주고 사시면 1년에 1억 원씩 순이익이 납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열심히 일을 하면 1억 원씩 버니까 그러면 투자한 금액을 여기 보세요. 여기가 중요해요. 내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립니까? 몇 년 걸려요? 딱 그냥 산수잖아요. 산수. 10억을 투자했고 매년 1억씩 벌리면 몇 년 걸려요? 10년 걸린다. 자, 그러면 더 한번 들어보면 이 퍼라고 하는 거는 주가 수익 비율 퍼라고 하는 거는 투자 금액 이게 10억이에요. 10억. 투자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회수하는데 몇 년 걸려요? 여기서 회수 지금 보면은 1년씩 1억씩 지금 순이익을 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가? 바로 10년이 걸리니까 10배다. 10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있죠. 10억 원을 내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1억 원씩 순이익이 나니까 그러면 10배다. 10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1년에 1억씩 버는 거를 10억을 주고 매입을 했다라는 거고 그 수익률로 보면 첫 해의 수익률은 몇 프로가 된다? 10%가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퍼의 개념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잡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여기서 그러면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10배라고 해요. 여기 지금부터는 이제 산수입니다. 산수. 자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1억 원 순이익이 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10억 원을 주고 샀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거를 20억을 주고 산 거예요. 20억. 바가지 쓴 거죠. 20억을 주고 샀어. 20억을 주고 샀어요. 근데 연 1억씩 번대요. 그러면 이거는 몇 배가 됩니까? 그냥 산수죠. 이건 그때 20배가 되는 거죠. 20배. 그러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는 거예요? 20년 걸린다. 그럼 이 사람은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너무 센 거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20배라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20배나 주고 사면 회사하는데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예. 그래서 퍼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퍼가 처음에 높다라 하더라도 낮아지면 좋은 거죠.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또 이 순이익이 증가한다. EPS가 이게 증가한다라고 하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또 기간이 줄어들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 또 반대로 그 1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1억 원씩 순이익을 낸다라고 했는데 경기가 막 좋아지고 사람들이 이 치킨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1억 원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해서 1년에 2억 원씩 버는 거예요. 2억 원씩. 2억 원씩 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2억 원 벌었어요. 그러면은 몇 배입니까? 10배가 아니라 5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데 줄어들겠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기업이 좋다라는 거죠. 이런 기업. 저평가돼 있다. 싸게 샀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만약에 20억을 주고 샀지만 이 순이익 EPS가 2억 원이다라고 하면 같이 또 10배가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산수인데 조금만 이해를 하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가치를 구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도 워낙 글로벌 지금 보십시오. 변동성 엄청 크죠. 매크로 이슈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참고로 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따가는 다시 한번 또 더 심도 있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퍼가 10배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아셨다라고 보고 자, 다음 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주가라고 하는 건 지금 아까 이제 기본 EPS하고 퍼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쉽게 나오지만 모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주가라고 하는 거는 EPS 곱하기 퍼예요. 자, 아까 전에 지금 바로 뒷장에서 PER은 뭐라 그랬죠? 주가를 뭘로 나눠요? EPS로 나누면 된다. 그렇죠. 그럼 P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P는 EPS 곱하기 퍼가 된다. 예, 산수죠, 산수. 삼성전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8월 5일 기준인데요. 그때 이제 종가가 61,500원입니다. 61,500원인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가 봤을 때 이런 거 이제 뭐 네이버나 이렇게 보시면 다 나오죠. 자, 여기 지금 퍼하고 EPS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EPS는 지금 6,300원,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6,300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6,300원. 요거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EPS는 당기 순이익을 발행 주수로 나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상장 주식수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이 단기 순이익을 요걸로 나누면 한 6,300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주가가 이 61,500원이 61,500원 어떻게 나온가? 거의 한 9.65배. 9.65배를 지금 퍼가 이렇게 보인 거죠. 그렇다면 곱하기 6,372 곱하기 보통 한 6배니까 9배니까 그러면 한 10배라고 하면 거의 한 61,200원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주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주가는 지금 이렇게 지금 EPS 곱하기 퍼로 되는데 삼성전자를 예를 들었던 거고 그런데 이 EPS가 안 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EPS,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있겠죠. 바이오 회사라든지 이런 기업은 또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퍼가 NA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퍼 값이 알 수가 없다. 몇 배를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이제 삼성전자 제조업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10배 정도 줘서 이거 곱하기 이거다. 그러니까 EPS 곱하기 퍼 요거 한번
이거 보시는 분들 한번 네이버에서 삼성전자라든지 뭐 최근 이제 2차 전지 좀 많이 올라가니까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아, 이게 EPS 곱하기 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주가의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걸 볼 때 퍼는 자 PER은 나자 지수로 아까 전에 좋다라고 했죠. 20배보다 10배, 10배보다 뭐 5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퍼는 낮아지고 그다음에 EPS는 증가하는 기업. 이런 기업은 찾는다라고 하면 이런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퍼는 낮아지고 EPS는 증가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아니면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에 뭐랄까요? 발작 증세가 일으켜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이게 내재 가치인데 이렇게 움직일 때 이런 발작이 나는 이런 그러니까 여기 내재 가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시장 변동성에 있어서 발작 증세가 날 때 뭐 이럴 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확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흔들림이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좀 일화를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식 투자를 천재들이 잘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똑똑한 스마트한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자 이런 분들이 잘할까요? 아니면 정말 뭐 대학도 못 나오고 뭐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들이 또 잘할까요? 자, 어떠실 것 같아요? 천재들이 잘할 것 같으시죠? 한번 그 말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아이작 뉴턴이라고 아시죠? 만륜의 법칙. 예. 그 만륜의 법칙을 발명한 뉴턴이 처음에는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자기가 팔고 나니까 주식이 더 오른 거야. 그러니까 돈을 더 벌 수 있었는데 팔고 나니까 더 올라갔어. 그래서 수익 본 거를 가지고 이건 더 올라가겠지 하면서 그 고점에서 또 샀어요. 수익 본 거를 다 이렇게 올인한 거죠. 그러다가 쭉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도 큰 손실을 보고 빠져나왔습니다. 이거는 찾아보면 다 나와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 나오면서 하는 말, 유명한 말입니다. 뭐냐면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있어도 계산할 수 있어도 이 사람들의 광기는 알 수가 없다. 구할 수가 없다. 이 광기가 뭡니까? 이게 심리예요.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산대로.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하고 심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파동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아이작 뉴턴도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실패하고 나왔습니다. 예. 이러한 이제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이. 예. 그럴 때 이런 이제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했다면 이렇게 떨어질 때 이럴 때 추격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재 가치를 알았다면 EPS 그리고 멀티플을 얼마나 주는가 알았다라고 하면 이럴 때 들어간다라고 하면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이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가 순이익 성장 비율, 요거 지금 PEG, 주가 순이익 성장 비율인데 퍼까지는 시장에서 그 애널리스트라든지 많이 알려드려요. 멀티플이 얼마이고 많이 아는데 요거 PEG, 요거 지금 시장 이런 거에 여기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알려드리는 분이 거의 저도 많이 좀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꿀팁이니까 알아두세요. 왜 PEG가 나왔는가? 자, 이거는 뭐냐면 Price Earning to Growth Ratio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퍼를 또 EPS 증가율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퍼에 대한 취약점을 요걸로 대처하는 거예요. PEG.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을 많이 안 해줘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의 수익 관련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주당 순위 EPS로 나누는 게 이 퍼죠. 예, 퍼인데 이걸 다시 연평균 예상 EPS 증가율로 나누는 게 PEG입니다. PEG5 기억하세요. 그래서 왜 이게 나왔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큰 기업들이 있어요. 성장성이 굉장히 큰 기업들은 그 퍼가 굉장히 높아요. 막 20배, 30배, 막 100배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퍼가 10배 이상이면 고평가, 10배 미만이면 저평가, 뭐 이렇게 해서 가치 투자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측정을 합니다. 전통적인 가치 투자로 해서 큰 수익을 버셨던 분들, 1세대 가치 투자자분들, 이런 방법으로 PER로 많은 수익을 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채원 이런 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강방천 뭐 이런 분들, TV에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가치 투자 1세대 그런 분들이 뭐 PER 이런 걸 했어요. 그런데 이 PER로 개념으로 이게 뭐랄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 밑으로 내려갔을 때 사고 올라가면 사는데 이게 고평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평가한가? 자, 여기서 이제 이 첨단 정보통신, 그다음에 인터넷 관련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PER의 개념으로서는 가치 평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20배, 30배 들어갈 때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은 이거 고평가인데 이거 들어가 말어. 그런데 안 들어갔더니 더 올라가는 거예요, 퍼가. 가는 놈이 더 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 개념을 알았다라고 하면 그 개인 투자자들이 과감하게 그냥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 모르고 들어가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컨대 성장성이 높지만, 자, 되게 중요해요. 현재 주당 순이익 EPS가 낮아. 돈을 못 버는데 앞으로 성장성이 되게 좋다라는 거죠. 퍼가 수십 배에 이르게 되면 이익에 비하여 주가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가가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렇게 퍼의 높은 성장주의 가격 상승을 설명하고 투자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나온 게 PEG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퍼를 EPS 증가율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평가라 하더라도 성장성이 더 좋으니까 더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그러면 이런 개념은 보통 이제 PEG라고 하는 거는요. PEG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적을 때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1보다 적을 때. 자, 참고로 이러한 개념 PEG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냈던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터 린치라고 들어보셨죠? 피터 린치. 마젤란 펀드를 해서 엄청난 수익을 냈던 그분. 보면 이제 생활 속에서 투자의 지혜를 했던 그 피터 린치입니다. 그분이 했던 방법이,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어요. 퍼가 뭐 높더라도 EPS 증가율이 더 증가를 한다라면 높아도 산다. 그래서 PEG가 0.5배, 0.5 이런 기업을 찾아서 그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성과를 냈다. 네, 이런 부분, 요 PEG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 많이 없었을 거예요. 요 시간에 좀 꿀팁으로 정말 알려드리는 겁니다. PEG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거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한번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업의 실적. 실적이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나오는가. 자,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하는 거는 회계사들이 다 해요. 회계사들이 하는데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그런 이제 흐름, 증가하는가 떨어지는가 이런 정도만 알면 돼요. 보면은 이제 회계사들이 분석해 놓은 거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볼 줄만 알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런 것도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아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뭐 FM 가이드 나왔을 때 이렇게 이 형태로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자, 매출액이 1억 원이라고 지금 매출. 그러니까
H 기업의 전기차 보통 한 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1억 원이 하는데 이걸 파니까 1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매출액이 1억 원이 1억 원이 잡혀요. 그런데 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매출 원가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게 매출 원가 6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뺍니다. 그럼 매출 총 이익이 나와요. 그러면 얼마예요? 매출 총 이익이 4천만 원이죠. 산수. 1억에서 6천만 원 빼니까 4천만 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 매출 총 이익에서 그 다음에 이제 판매비하고 관리비,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임대료도 내야 되고, 뭐 이런 부대 비용 나가지 않습니까? 판관비라고 하는데, 이걸 빼요. 1,000만 원이다. 가정하면,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중요한 거, 영업이익. 여기서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3천만 원이 나온 거죠. 여기서 그거 빼니까. 그러면 영업이익인데,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봤을 때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됐을 때 보면은 영업이익하고 매출액 나오죠. 그만큼 매출액이 중요하고 영업이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나 언론에서 나왔을 때 왜 저 기업에서 실적 나왔을 때 항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나오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중요한데 여기서 영업이익에서 자 영업의 수익하고 영업의 비용을 또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겁니다.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보면은 그 이자로 받는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배당금이나 이런 거로 할 수 있고 영업 외에 받는 거, 영업 외로 수익이 나는 거. 근데 영업의 비용은 참고로 이제 그 이자가 또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외환 차손 그런 게 있을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법인세를 공제하기 전에 순이익이 여기서는 이제 영업이익 플러스 마이너스 했으니까 여기 300만 원이 그냥 이익이 났다라고 해봅시다. 영업 외 수익으로 났어요. 그러면 300만 원 하면 법인세 공제 전 순이익은 더하니까 여기서는 더하니까 3,300만 원이 된다. 그런 다음에 법인세 내야 되잖아요. 대기업이 법인세 내지 않습니까? 그럼 법인세를 한 300만 원 뺐다 하면 당기 순이익 여기에서 3천만 원이 나왔다. 이제 여기 3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EPS를 말씀드렸죠. EPS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한 주가 1년 얼마 버는가.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을 발행주수 나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나왔을 때 EPS가 이렇게 해서 나온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요한 부분이 요 당기순이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왜냐하면 당기수익 같은 경우는 번외로 이렇게 벌어들이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그 기업 보면은 매출액이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은데 영업이익은 또 마이너스인데 당기순이익은 플러스가 되는 게 또 있어요. 그럴 경우는 본업으로 버는 게 아니라 번외로 이렇게 벌게 되면 이건 좋지는 않죠. 기업 본연에 자기가 잘하는 거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기본적인 거니까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관계에서 어떤 기업이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를 해요. 그런데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를 해요. 그런데 주가가 안 가. 주가가 안 가요. 요렇게 행보를 해요. 어떤 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행보를 해요. 이상하다. 왜 안 가지? 매출액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은데 이상하게 주가가 막 눌러요. 그러면 왜 그럴까 하다 보면은 이럴 때는 보이지 않게 누군가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한번 딱 터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는 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셔야 되고 여기서 또 하나 또 팁을 드리면 이런 거는 좀 좋은 케이스인데 또 사상 최대 뭐 실적 이런 거에 또 현혹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상 최대 실적으로 들어갔다가 물리신 경우 많이 있죠. 보면은 어떤 기업이 영업이익이 뭐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뭐 영업이익이 뭐 10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영업이익이 101억이 된 거야. 그게 사상 최대 실적 아닙니까? 그것도 넘었으니까. 그러다가 사면 주가는 어느 정도 또 이제 선반영돼 있다가 확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영업이익 사상 최대 실적도 좀 100억에서 101억 이런 것보다 뭐 10억에서 막 한 20억 이렇게 가고 이렇게 확 이렇게 뛰어야죠. 그리고 중요한 게 그런 거보다 주가가 가려면 여기에서는 그 턴어라운드라고 그러죠.
턴어라운드. 그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 흑자 전환되는 게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흑자 전환될 때 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가치 투자하고 정말 고수분들은 이런 기업만 또 찾아서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자였다가 흑자로 되는 거. 영업이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이게 마이너스가 좀 줄어드네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 이런 기업.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그 가이던스 그 FM 가이드 보면은 한눈에 딱 보여요. 이런 거. 이런 것도 정말 이거 한번 딱 보면 한 1분 안에 싹 스캔해서 보면 됩니다. 이 기업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기본적인 방법이라서. 자, 이제 순자산가치 평가인데 이거는 이제 BPS라고 합니다. BPS. 자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주당 순자산가치 BPS인데 이거는 book value per share라 그래서 장부가치. 예. 이것도 보면 총 자산에서 뭐 부채를 빼면 기업의 순자산은 남는데 이 순자산을 발행주수로 나눈다.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개념만. 그래서 기업 활동 중단했다라는 거는 만약에 청산을 했다. 청산할 때 그 자산을 모든 주주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경우 한 주당 얼마씩 배분되는가. 이거는 그 회사가 청산을 했어요. 그랬을 때 청산했을 때 이 한 주당 주주에게 얼마씩 배분되는 걸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BPS가 높을수록 수익성, 그 다음에 재무 건전성이 투자 가치의 높은 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BPS, 이것도 이제 순자산을 발행주수로 나눈다. 청산 가치이다. 이거는 이제 보면은 투자 그 재무제표나 이런 거 봤을 때 BPS가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PBR을 말씀드릴 건데 이런 거는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보셔야 된다. BPS. 자, 그러면 이제 이거와 또 이제 같이 연계되는 게 PBR입니다. PBR. 주가 순 자산 비율, Price Book Value Ratio라고 해서 이제 비율이죠, 비율. 그러면 이 PBR은 주가와 한 주당의 순 자산을 비교한 수치입니다. 자, PBR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를 주당 순 자산 BPS로 나눈다. 이건 시장 가치를 장부 가치로 나눈다. 시가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한번 잘 보세요. 요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PBR이 2라고 하는 거. 2라는 의미는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을 때 1,000원 받을 수 있는 주식이 지금 현재 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PBR 2라는 거. 이거 딱 나왔을 때 계산이 안 되시면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는 청산이 되면 자기 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PBR이 P를 주당 순자산가치 P. 자, 이게 지금 주식이 지금 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P고 BPS 문을 닫았을 때 1,000원을 받을 수 있다. 1,000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건 2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망하면 내 돈 못 돌려받는다. 네, PBR이. 그래서 PBR 같은 경우는 1 미만이면 현재의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가치, 청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다. 그래서 PBR 1 미만 이런 주식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퍼하고 PBR을 이용한 투자 방법은 자, 여기 지금 주가 수익 비율 퍼죠. 여기는 이제 아까 이제 10이면 보통 이제 고평가일 때는 뭐 매도, 10보다 낮으면 저평가.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PEG로 좀 설명을 해드렸죠. 이거에 대한 취약 부분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 현재 지금 9.8배, PBR은 1배, 우리나라.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기준 선진국 주가 수익 비율이 18배, PBR은 2.8배. 자, 이거 좀 충격적인 게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데 금융 쪽에는 신흥국보다 못합니다. 신흥국이 퍼가 12배, PBR이 1.6배. 퍼는
자, 미국 21배, 영국 15배, 일본 6배, 지금 한국 10배 수준으로 현재 저평가.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건데 왜 저평가되어 있는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여러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PBR을 봤을 때는 마찬가지죠. 1보다 크면 고평가, 일 때는 매도, 1과 같으면 적정가, 본전, 그다음에 1보다 적다. 그러면 저평가다, 매수. 벤저민 그레이엄의 안전마진 원칙에 따른 적정 주가, 적정 가치에서 30% 할인된 이하의 가격으로 했을 경우에 큰 수익을 거뒀다. 이런 부분. PBR을 이용해서 큰 수익을 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자산가치. 그러니까 이제 슈퍼개미 분들 중에서 뭐 김봉호, 카이스트 화학 그 교수인데 사업 가지고 500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사에 보면 나와요. 어떤 방법을 이용했는가? PBR, 자산가치. 요거로 큰 수익을 냈다라는 거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시장 가치, 본질 가치,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가를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한다. 요거는 이제 본질 가치에서 본질 가치는 이것도 이걸 같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좀 자산 가치하고 주당 수익 가치를 좀 혼합 가치해서 본질 가치를 한다. 이거는 이제 주당 순 자산 가치 플러스 주당 수익 가치에다가 또 요거는 1.5배를 좀 곱하고 여기에 2.5로 나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은 공모 시 주관사가 공모 희망 가격을 제시할 때 사용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좀 빠르게 좀 달려와 봤는데 기업 가치를 수익 가치, 자산 가치, 상대 가치 이렇게라도 좀 이렇게 그 기준을 딱 잡고 가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가격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겠죠. 그렇죠? 수익 가치, 발행 기업의 미래, 주당 추정을 할인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수익 가치, 자산 가치 지금 하는 거죠. 발행 기업의 주식 발행 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된 주당 순 자산 가치, 이건 BPS. 상대 가치, 같은 업종에 속한 유사한 기업의 주가의 평균, 주당 순이익, 이거요 상대적인 가치다. 예, 뭐 지금 이 시간 좀 한 1시간 한 50분 정도 이렇게 빠르게 좀 진행을 했는데요. 뭐 이 정도 갖고 여러분들께서 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래도 최소한 본질 가치 어떻게 적정 주가를 구하는지에 대해서 이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서 하면 그래도 투자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기업의 적정 가치 평가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이러한 적정 가치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